전 총경들 두 분 모셨습니다. 유삼영, 이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 윤석열 체포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경찰에 우뚝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어제 MBC가 단독한 김건희 씨가 그 총 뭐 하려고 그거 차고 다녀 안 쓰면 또는 뭐 이재명 쏘고 나도 쏘고 싶어 뭐 죽고 네. 싶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게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는 거죠. 예. 경찰 조사를 잘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 밝혀내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이걸 경호처 직원들이 들었다는 걸 예. 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아마도 그 경호관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부에 있는 경호관일 것 같아요. 아, 가족부가 이제 여사 담당이 가족부거든요. 네, 거기 그 직원이 용기를 내준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직접 있고.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네, 네. 직접 못 들을 상황인데 김신 가족부장이 없는 상태에서 김건희가 이제 그 직원들한테 가족부를 가족부 직원들한테 책을 얘기를 하면서 했고. 너는 뭐 하냐 실망했다. 어. 경호처에 네. 실망했다. 아니 그러면 경찰들 들어오는데 총으로 쐈어야 된다는 거야? 예. 사람을 죽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당시 분위기 윤석열이 그 전에 뭐 총을 쏴서라도 막아야 된다. 그게 다 아니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방증하는 거고 두 번째는 김건희의 교사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범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이후에 첫 번째 체포영장 발부된 이후에 한 16일 뒤에 17일 뒤에 네 이제 체포가 됐거든요. 그 전에는 협조해주라고 하다가 그 뒤에 갑자기 총 쏴서 막았어야지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야 니네 잘 막아야 돼 이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수단이 근데 총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대통령 입으로부터 나왔다고 네. 나왔어 처음에. 대통령과 오찬을 했던 당시 경호처 직원들을 통해서 제보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네, 네. 이거는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경찰에 가서 진술로 진술이 확인된 거잖아요. 들은 사람을 통해. 네. 그렇다는 얘기는 부부끼리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부부끼리 얘기하고 이미 공동의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김건희도 저런 얘기를 계속 했을 수 있다. 그 전에도. 네. 김건희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교사범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윤석열은 잡혀갔지만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다음번에 혹시 나 잡으러 오면 그때 니네 나 제대로 지켜야 돼. 이 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아마 이게 오래 가거나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에 기각이 되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이 설령 통과가 되고 체포영장이 나오더라도 김건희는 못 잡을 겁니다. 저런 식으로. 네. 그거에 하나 더 보태면 예. 지금 참고로 우리 이지은 전 총경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삼년 전 총경은 지금 복덕방을 하고 있어요. 복덕방이지만 예리한 촉으로 지금 총기를 김건희가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다. 네. 이런 말의 의미가 지나간 일에 대한 증거는 법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증거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총기 그 비섭 위험 있잖아요. 제보.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이재명을 쏘고 싶다. 이게 이제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시그널이 돼서 거구에 대한 메시지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소로 상당히 앞으로 무슨 일이 그런 위협이 있다면 교사범으로서 가능하다. 아니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한테도 저런 말을 할 정도면 예. 여러 사람한테 저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경호실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되게 믿던 직원이었나 봐요. 되게 믿던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한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사람 안 가리고 그냥 막 한다고 해요. 김건희 여사 스타일이.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도 누구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에 들었는데 사실 대통령 부인의 입에서 누구를 죽여라, 죽여야 한다, 쏘아라, 응?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이 저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들었나 본데 그러면 여러 사람이 들었나 본데 그러면 여기저기 연락해서 걔는 죽여야 돼 이런 얘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했을 법직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HID하고 707 OB 요원들이
뭐 총을 러시아에서 밀수를 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이 먼저 나왔는데 나중에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싶다 하는 이런 이야기하고 이게 연결 안 연결이 된다고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 입고 처음으로 나왔던데 네. 21세기 대한민국을 방탄복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게 그래야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맞습니다. 만든 건데 저 방탄복 입고 그 경찰 경호도 받는다면서요. 예. 네. 그걸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이제 어제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 농성장애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 현장에 제가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그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경호에 동원된 경찰 이제 전문 이번에 수백 안 하겠지 당연히. 추가로 된 것도 적지 않 있고 또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배치한 경호원이 또 있어요. 네. 복장이 조금 다르지만 있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그 지지자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우리 손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접근을 좀 자제를 하고 사인이나 사진 찍는 행동을 좀 자제해서 좀 경호에 그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 군중 속에 있으면서 혹시 이상한 운동을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금 하는 그런 시민 경호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 경호대. 예.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쫓아다닐 수는 없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걸어다니거나 혹은 뭐 집회.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예. 왔다고 할 때 본인이 경호원이 됐다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사인 받지 말고 네. 예. 그건 경호에 부담을 주는 행위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도움을 주는 행위. 혹시 이상한 사람이 없는지 네, 예. 살펴보고. 지켜보는 역할을 좀 분담해 달라. 네. 시민들이 부족하다 지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될 이재명 아니 대표에 대한 저쪽에서는 어떻게든 이재명만 제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혈안이 돼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저 못 죽이나? 윤석열도 검찰로 이재명 못 죽이니까 군인으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실패한 건데 음. 그러자 이제는 암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MBC 단독과 관련해서 네. 또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김건희 때문에 약간 묻혔는데요. 경찰에서 윤석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을 했거든요. 아 그럼 윤석열의 지시라는 게 확인된 거고. 네, 네, 확인이 됐으니까 이건 이제 같이 입건을 했는데 왜냐면 윤석열이 김성훈한테 메신저로 체포를 저지하라라는 내용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나왔어요. 포렌식 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랬겠지. 네, 네. 당연히 윤석열이 지시하니까 저렇게 움직였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도 지금 입건된 상태고, 어. 그래서 탄핵되고 나면 이걸로 다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아직은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기 안 때문에 되죠. 내란 외에는 안 네, 되죠. 네. 그렇죠. 탄핵이 되면 가능합니다. 직무만 정지되지 현직이니까 안 되는데 탄핵되면은 다시 사실 체포할 수 있죠.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 엄청난 특수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총 쏴서 막으라고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총 쏴서 중화기 네 중화기 칼. 18대로 옮겼고 총 안 되면 칼이라도. 칼이라도. 네. 중화기 무장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중화기를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네, 네, 사자에다가 맞습니다. 예. 기관총을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MP7 두정 실탄 80발. 그래갖고 이선이 무너지면 가서 들고 나가라 이렇게 그렇죠. 지시를. 이정물이 뚫리면 기관총 들고 뛰어나가라. 이런 거를 경찰이 다 했는데 신뢰도가 다시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경찰들 요새 완전 지쳐 나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경찰 이번에 동원되는 인원은 우리 2만 명인데 이 서울 전국에 이제 경비 경찰로 동원되는 게 2만 명이면 우리 경찰 인력의 7분의 1이 이제 전국에서 동원이 되고 7분의 1이 지금 그 헌재 판결 대비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네, 올라오는 건 한 14,000명 정도고 전국에도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합친 게 이제 14,000명. 2만 명이고. 야, 예. 14,000명으로 해결이 될까? 근데 이제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이번 주에 있을 거야. 이번 주에 있을 거야 하고 네. 계속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주말에 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번 주말에 2차로 다시 상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일단 그 중단된 상태예요. 경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지방에서 올라오면 이 사람들을 계속 먹이고 재워야 되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네. 그 사람들도 그냥 마냥 대기하니까 길에서 네. 이게 엄청 힘들겠어 진짜. 버스로 이래 오면 오는데 한 6시간, 7시간씩 이래 걸리고 또 내려가는 시간하고 이러면 엄청난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그 경찰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전 그렇기 국민이 때문에. 다 그래요. 헌재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계속 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만 좀 하고 네. 선고를 해라라고. 자, 또 한 가지 오신 김에 여쭤볼게. 그 윤석열 그 체포 1차 체포 실패 이후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몰래 네. 대통령실 갔었다. 이거를 최초로 밝힌 게 우리 이지은 이지은. 위원장인데 그 이후 요즘도 밖으로 나와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네, 네. 그 관련해서 제보 받으신 건 없어요?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차 타고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돌아다니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무전이 나오거든요. 무전에서 뭐 나갔다 들어왔다 이 얘기는 들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뭐 체포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근데 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게 심경도 복잡하고 술도 자숙해야 마시고 싶고 해서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가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네 어디 갔지? 술 마시러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웬만한 거는 관저로 오라고 네. 해야 기밀이 유지될 텐데 관저에서 술을 마음대로 못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혼나는 걸로. 누군가 있어서 혼나는 네. 걸로. 네.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면 술 마시러 가는 거 아닌가? 하여튼 드나든다는 것까지는 네. 거의 사실로 네, 네. 확인되고 있는. 네. 어느 차인지는 모르겠고. 네. 근데 요란하게 오토게이트 안 하는 거 보니까 몰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조용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실 거죠?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네네 지금 이제 김성훈 구속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것까지. 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상태잖아요. 네. 지금 경호실 분위기는 들썩들썩 빨리 구속되라. 빨리 구속되라 네. 경호실.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김성훈 차장의 지시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렇죠. 체포 당시에 그랬는데 살아 돌아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겠죠. 이제 다 끔찍해지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영장 청구돼서 설레고 있는 분위기고. 설레고 네, 있는 네. 분위기고. 그러고 저한테도 이러더라고. 제가 이제 뭐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달라 이랬더니 김성훈 차장 구속되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구속되고 나면 제보가 아마 더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속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사안이. 저는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윤석열 1차 체포 영장 집행이 실패된 이후에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네. 체포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구속영장까지 보통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그냥 안 검찰이 안 해버리고 했던 거지. 예. 체를 막았죠. 판사는 아마 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증거 인멸하는 것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판사 발부에는 영장 발부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뭐 이거는 여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지금 증거인멸까지 있고 하니까 네네. 구속의 사유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범죄 혐의의 중대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증거인멸이 이게 제일 큰데 그게 결정적인 게 증거인멸입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증거를 남긴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진술 주변 진술들 이 경호관들 경호처 직원들을 통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경호처 직원들은 거의 한결같이 네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사실대로 다 진술해 줬겠지. 네, 네, 네. 경찰에 가서는 맞습니다. 그 가운데 김건희 저 오딩도 나온 거예요. 네.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선고가 만약에 날이 나온다. 그러면 그날 경찰 대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포 비상입니다. 가포 비상입니까? 가포 비상인데 지난번 12.3 구테타 할 때 우리 경찰의 그 비상이 어로 비상으로 끝난 상황인데 그보다 더한 거고 전국에 계엄 때보다 더 높은 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3만 4천 정도 되는 경찰 전원이 동원이 되고 휴가도 못 가고 이래 하는데 전국에 있는 경찰이 모두 이 업무에 이제 실집하고 주로 서울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찰들을 동원을 하고 지구대 파출소까지도 임시 부대로 편성을 해서 올려서 전국의 경찰이 여기 집결하는 상황. 가포 비상. 네. 예. 그리고 제가 헌재 앞에를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탄핵 반대, 탄핵 각하를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영상 찍어왔는데 한 번만. 기자도 하시네. 잘. 영상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이건 이재용이 직접 찍은 겁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기 앞에 보이는 하얀 건물이 네. 이제 헌법재판소고요. 네, 맞은편이네요. 네, 헌법재판소 맞은편입니다. 경찰로 차벽을 쳤구나. 경찰. 네, 쫙 쳤고요. 저 앞에는 그냥 차단막을 이중이죠. 쳤고, 어. 그리고 탄핵 각하 한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 200명.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속 탄핵 각하만 하고 있는데 성조기는 왜 안 드는 거야 대체? 그건 알 수 없지만, 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다
저기가 이제 100m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100m 아니기 때문에 원래 집회 시위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1인 시위라고 주장하는 사람 200여 명이 있습니다. 각자 1인 시위라고 주장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이제 판례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 집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산을 왜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좀 부담스러워서 안 시키는 것 같은데 자극할까 봐? 네, 선고일이 지정이 되면 아마 해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 저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왼쪽이 노력을 지금 많이 하시네요, 요새. 제가 원래 경찰할 땐 저런 거 직접 그릴 짬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왼쪽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주변인데 노란색이 헌법재판소고요. 네네. 저 앞에 인도는 차단벽과 차벽, 경찰버스 차벽으로 거기가 막아가지고 사실 넓은 길이 아니거든요. 좁아요. 예, 네, 저도 저 앞을 지나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자주 지나다녔는데 되게 좁은 길인데 네. 저희가 저기는 그래서 바로 앞에는 지금 진공 상태를 해놨습니다. 사람들 못 다니는데 저 안에 탄핵 반대 농성 천막이 4개가 있습니다. 저거를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경찰에서 약간 실수한 거. 저거는 이제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고 길이 지정이 되면 아마 걷어낼 그때, 겁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필요하게 자극까지는 하지 마라. 네. 예. 뛰어들지만 못하게 막아라. 네, 이 네. 정도 수준이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 퇴근하고 출근할 때 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못하게 저기 다 이렇게 막아놓은 거고요. 건너편에는 경찰버스로 차벽 만들어 놓고 한 건너편에 인도에 아까 보신 200여 명 정도가 탄핵 반대 시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 당일이 되면 선고 당일이 되면 오른쪽 그림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보여주다가 왜 거꾸로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네 하면 이제 100m까지는 진공 상태를 만들 겁니다. 저 진공 상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경찰 빼고 일반 시민들과 차량 전부 다 우회 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저 점선으로 돼 있는 저 데가 100m면 앞에 길 못 다닌다는 얘긴데? 맞습니다. 아예? 못 답니다.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경계로부터 100m. 네 헌재로부터 담으로부터. 담으로부터 벽 담으로부터. 네네 그러면은 그 앞에 도로뿐만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상가 다 일대 들어갑니다. 네. 네네. 그래서 상가에다가는 그날 하루 이제 휴점을 해달라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협조 요청하고 있는 거고. 그쪽에서도 열었다가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막 셧다운 약탈당하고 네. 막 맞아요. 부서지고 그래야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안국역 들어가거든요. 네. 안국역 무정차 통과시키는 거고. 회색. 그게 100m가 다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 차단 라인을 설정을 해서 저 다시 앞에서 그림 띄워주세요. 이분들 얼굴 안 궁금하고 다시 그림 띄워주세요. 네네 차단 라인을 설정을 해서 저기에서 이제 부신 검문 해가지고 뭐 깃발 들고 있다든지 피켓 들고 있으면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200명 반탄 시 뭐 농촌 천막 할 거 없이 모조리다. 예. 네, 다 진공 상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선고일이 언젠지 경찰이야말로 또 바짝 선고일 지정되자마자 이제 바로 저거 진공 만들 거거든요. 경찰도 경찰 그 정보라인을 총동원해서 알아보고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헌재 재판관들도 경호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분들 들은 거 없답니까? 그래서 그럼, 만약에 저 진공 상태로 만들면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풍선효과 옆으로 다 갈 거거든요. 그렇지. 헌재 재판관들 집 그리고 언론기관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아마 그날 여기 앞에 기동대 와서 막아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MBC가 막아줘야 돼요, 우리.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거 대상인 사람들 다 갑니다. 예. 아니 다 그 보호하러 MBC 갑니다. 가니까 경찰차가 한 대 돼 있던데. 경찰차 MBC는 아예 상시로 되고 있더라고요. 네,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는 한번- 없더라고요. 우리는 한번 요청했는데 예. 바로 코앞이에요, 사실. 네. 그 서대문 경찰서가 건널목 건너면은 30초? 네, 진짜 코앞인데 바로 앞이지 않냐고. MBC는 국가 중요 시설로 아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상판이니까. 공무 수행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데 법으로 네. 지정된 건 아니라 상실은 못하고 네. 예, 상황이 되면 출동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뉴스공장, 한겨레, 경향, JTBC 이런 데 다 아마 경찰 기동대가 와서 다 그 확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헌재. 네, 올 겁니다. 헌재 그 선고하는 날은 네, 출동해 주느냐? 예. 올 겁니다. 이거 거의 1순위니까. 저희 요새 네. 그 방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밤에도 지금 경호 인력을 늘려가지고 요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엄청 지금 많아요. 아침에 네, 까맣게 잔뜩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가깝잖아요. 여기가 그 광화문에서 가깝고 이러니까. 광화문 가깝고 네, 갔다가 오면서 그냥 뭐 하나씩 그것보다는 던지고 갈수 지난번 있어요. 계엄 때요 군인이 왔기 때문에 병군이 맞아요. 왔기 네. 때문에 명백하게 여기는 네, 배치를 네. 해야 되는데. 다행히 서대문 경찰서가 바로 앞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음, 그래도 맞습니다.
와주셔야 되고 당일날은 예. 제가 궁금한 거 마지막 질문. 아까도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이거 진짜 마지막 질문. 헌재 재판관들을 밀착 경호하고 있잖아요. 네. 예. 밀착 경호라는 건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네, 네. 차 안에 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같이 타진 않아요. 네. 그래요? 차가 다르겠죠. 네. 에이 같은 차에 그건 잘 타진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예. 같은 차 안 타요? 안 탈 것 같아요. 안 탈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이거 비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경호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위험해요. 그럼 비밀을 공개하는 거네요. 그 밀착 경호하면서 전화 통화하고 그런 거 들을 수 있잖아요. 경호원들이 8명에 그것 대한 때문에 그러시나? 근데 그 헌재, 8명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네, 그 헌재 확인돼 있을 재판관들이 끼고 경찰에 보고를 했을 건데 경찰 수뇌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경찰 움직임을 보면 날짜를 좀 예측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인력 배치를 하고 했던 것은 그런 시기가 다가왔구나 하다가도 네. 다시 그 평의가 재개되고 그랬던 네, 거 아니에요. 네. 경찰도 그냥 느낌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정보를 총 취합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될 뻔하다가 넘어가고 될 뻔하다가 연기되고 이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안동역 노래 같이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하는데 이 탄핵 선고 기일이나 탄핵 결정이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이 아니, 궁금하죠. 이 정도 되면 저는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무슨 문구 가지고 다투고 이런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 다툼도 지금 하루 이틀이지 네.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해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거 아닐까라고 그래서 의심하는 바인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네. 문을 잠가 버리고 불이 연기가 올라와서 이제 결정이 났다는 신호 올 때까지 콩클라베 교황선 출방식처럼 못 문을 나오게. 잠그는 것도 주말에 문을 잠가 갖고 너무 진작에 얘기하시는 진지하게 하는 게 전 국민이 위원장님. 바라는 바예요. 위원장이 집에 가실 때든 같습니다. 저도 못 나오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어떻게 퇴근한다는 거야? 예. 죽겠는데 아주. 예. 자 위원장님 집에 가시죠 오늘은.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